한미 경제 통상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행이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측근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스케줄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사실상 저런 스케줄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측은 대선 캠프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는데요. 캠프의 핵심 기조는 이렇습니다. 경제, 통합, 그리고 안심,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도 매우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한덕수 대행 측의 대선 캠프 준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빅텐트가 쳐져야 하는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반 이재명 빅텐트에 과연 어떤 힘으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외롭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 자,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빅텐트의 이 모양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 측은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된다면 이낙연 상임고문을 통해서 호남의 표심도 공략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근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역대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 뭐 지역 연합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사를 지내고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그 새미래민주당 고문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의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만약 이 두 사람이 이번 6.3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을 맞잡아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이 대선 최종 후보와 막판 후보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북 전남 출신 후보 그리고 TK와 PK에서 그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 후보, 이런 후보들이 연합을 한다라면 1997년 이 DJ, 그러니까 호남 출신 대선 후보가 이 충청 출신 이 김종필 이 자민련 총재 그리고 TK 출신 박태준 이 포스코 회장과 손을 잡았던 DJT 연대 모델이 이번 6.3 대선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6.3 대선의 마지막 이 변수가 이 반 이재명 이 전선을 위한 빅텐트가 현실화되느냐 또는 네. 현실화하지 않느냐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을 모토로 해서 빅텐트를 친다. 이 빅텐트가 갖는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얼마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서 연대를 하느냐, 그 연대의 크기, 그리고 그 연대가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단일화 끝내고 빅텐트에 인물들이 다 모여야 되고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자, 이 골든타임, 짧은 골든타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이 잘 풀려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빅텐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낙연 상임고문의 출마, 그리고 빅텐트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국민의힘 결선 진출자 2명이 발표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후보는 이 막판까지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안민주적인 저 후보가 나타났는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면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대전 충청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민심의 중간값을 대변해 온 곳입니다. 제가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당차원의 약속을 총선 당시에 대표로 한 바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상대적으로 최선인데 좌파놈들도 주장하지 말고 남한도 주장하지 말고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국민의힘 경선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결선 진출자 2명이 발표되는데요. 이 2명이 확정이 되면 자, 이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까지 거론하면서 배수의 진을 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근데 좀 이상한 건 이겁니다. 저렇게 결선까지 치르고 마지막 한 명으로 남았을 때 드디어 내가 후보가 됐구나 싶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결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준결승이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빅텐트, 단일화가 또 남게 되거든요. 지금 경선은 한덕수 단일화 때문에 흥행 참패는 물론이고요.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여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개별 후보들은 좀 관심을 상대적으로 못 받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들까지 다 저희가 전화 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주 맞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덕수도 못 꺾으면서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을 저희가 계속해서 가열차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 유의미한 지표상의 지지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후보들이 넘어야 할 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극복을 했을 때 더 이제 국민의 후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방금 네. 한덕수도 못 꺾으면서 어떻게 이재명을 꺾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꺾은 게 아니라 당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거는 뭐 꺾고 안 꺾고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 아닌가요? 네, 뭐 저희가 사실 후보로 추대를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당무 선권을 가진 최종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고 뭐 네. 여론조사가 됐건 당심이 됐건 룰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꺾는다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채널 A가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본다면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무려 81.2%로 압도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자, 단일화에 동의하는 응답자에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화로 붙었을 때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또 물어봤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주자 어떤 사람과 붙더라도 2배 이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는 만큼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든 일단 단일화 자체는 외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압박이 나오면서 경선 주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단일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다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해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인물이면 좋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만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가 버겁지 않겠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외에 있는 아직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아직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라도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해볼 만한 이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여론이 오늘 이 채널A의 여론조사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출마가 좀 임박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선 주자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힘드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후보와 단둘이 붙으면 그럼 이길 수는 있는 거냐? 그거는 이길 수는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중도 확장성이나 아니면 또 진보의 마음을 뺏어오거나 뭐 이런 확장성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정확히는 우리 후보들이 약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민심과 당심 모두를 규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죠. 네. 민주당이 탄핵까지 시켰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 절대다수 의견으로 위헌 위법이 없었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고요. 또한 이게 저희가 정쟁으로 이제 지친 그런 중도층 국민들께서는 어떤 관리형 인재 거의 반백년 동안 그 행정부를 지키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런 한덕수 대행 자체가 안정감 있는 통합의 리더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후보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라는 차원인 것이지 저희 후보들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은 또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